갱년기에 일어나는 이 급격한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안면 홍조뿐만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감 또는 관절 통증 그리고 요실금 등의 대표적인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증상을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초기 증상, 즉 급성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나 상기, 수족 냉증,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혈관 운동 증상, 관절통이나 어깨 결림 그리고 허리 통증 등과 같은 근골격계 증상, 불안하거나 또는 무력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우울감 등을 동반하는 신경정신 증상, 중기 증상으로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또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등의 피부 지각 증상, 질건조, 성욕 저하나 성교통 등의 질 위축 증상, 그리고 빈뇨나 요실금은 방광 위축 그리고 요도 위축 증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증상으로 고지혈증이나 체지방 증가 그리고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위험이 증대되는 이 증상이 이 만성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폐경학회에 따르면 이 갱년기 증상은 열성 홍조 증상이 61%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증상들의 빈도는 인종에 따라서도 좀 달랐는데 아시아 여성들은 다른 인종보다 관절 통증을 더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한의원에도 이 시기에 여성분들이 어깨 통증, 무릎 통증,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등으로 많이 내원해 주시고 계신데, 이때 표현하시기를 모든 관절이 다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 마치 몸이 고장나 버린 것 같다, 이렇게들 표현해 주시거든요. 이럴 때 이제 아픈 부위에 침을 하나하나 놓는 것보다는 침과 함께 갱년기의 호르몬 부족증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약을 썼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을 흔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갱년기 증상은 체질이나 정신적 요인,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달리 나타난다고 보고 그에 맞는 처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면 홍조와 관련된 처방들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미소요산, 계지복령환, 당귀자각산, 가미기비탕 등이 많이 처방되는데요. 특히 승마황년탕이라는 약은 과거에 방약합편이나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현재까지도 가장 빈번하게 처방되는 인기 처방입니다. 이 승마황년탕에서 평상시에 음용하실 수 있는 약재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승마가 있겠습니다. 승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갱년기 치료제로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된 그런 약재로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포함하고 있고, 평상시에 기운이 없거나 또는 위장이 무력해서 생기는 위하수나 또는 탈항 그리고 치질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로부터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승마라는 약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약은 갈근이라는 약재인데요. 우리한테는 이 칡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숙한 약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편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갈근에는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석류에 비해서 무려 600배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근은 사실 이미 우리 갱년기 치료약인 다이드제인의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만큼 갱년기 증후군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모로 입증된 그런 약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승마와 갈근을 함께 달여 드시면 좋은데, 맛이 둘 다 좀 쓰니까 이 대추를 조금 가미해서 음용해서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한의학에서도 이 대조라는 이름으로 이 대추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말려서 처방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추에도 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갱년기 증후군에 도움이 됩니다.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 등의 이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자궁 질환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할지라도 과잉 섭취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런 분들께서 만약 갱년기 증후군으로 힘이 든다 하신다면
에스트로겐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재인 이 황련이나 박하를 대신 추천드립니다. 황련은 이런 식으로 생긴 약재인데 요즘은 이 비만하고 이 당뇨 치료에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기 많은 약재인데요. 이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상열감을 낮춰주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박하는 우리가 페퍼민트 차로 유명한 약재입니다. 이 상체, 특히 안면 부위에 쌓인 이 열을 이제 발산시켜 주는데 좋은 약재로 여드름이 있거나 안구가 충혈되거나 이제 위로 열이 뜰 때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약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박하나 황련 같은 약재들은 건조한 그런 약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차로 응용하실 때 만약에 입이 좀 마른 증상들이 평상시에 많이 있다 하시면 이제 한의원에 문의하셔서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약재와 배합해서 드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드립니다. 국내 호르몬 치료의 중단 사유를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면 1위는 증상 호전이 36% 정도, 그리고 2위는 효과가 없어서 중단하는 경우가 25% 정도, 3위는 이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하는 경우가 22%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호르몬 요법의 부작용에 대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제기된 이후에 사용 빈도는 조금씩 낮아졌는데 대신에 이 티볼론이나 저용량 호르몬 요법으로 전환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권고사항 또한 갱년기 증상의 완화로는 짧은 시간 저용량으로 이 호르몬 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만일 이 호르몬 치료가 끝난 다음에도 증상들이 남아있다던가 호르몬 요법에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경우라면 한약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갱년기 증상의 예방 및 일상생활 관리법으로는 운동, 요가, 음식, 특히 식단 중에서는 콩이나 두부와 같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그런 식단을 권장하고 있고, 고열량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섭취를 좀 제한하고 식이성 섬유질의 섭취는 권장하고 있는데요. 상열감의 경우는 중심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통기성 의복을 입어주시고 지나친 사우나는 제한하는 그런 방법들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RCT 연구나 SR 연구를 살펴보면 이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이 고전적인 약물 치료만큼의 이 효과는 나타내지는 못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반적인 식단이라든지 이 생활습관 관리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 증상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내 체질에 맞는 처방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